환경 관련된 책들을 싹 모든 거를 샀어요. 다 사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책만? 책만. 약간 특별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시험 칠 때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는데 푼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공TV의 현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입니다. 구주무관님. 구주무관입니다. 우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직렬을 소개하러 나왔고요. 연구 직렬로 환경연구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포괄적으로만 먼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연구사 하면은 연구 직렬의 하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환경연구사 하면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제 모든 환경 부분, 물,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측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면 임용이 될 때 필요한 조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연구사를 지원을 하려면은 석사 이상의 자격을 이제 그 갖춘 사람만이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임용이 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학력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일반 관련 학과만 전공 학과만 그 이수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응시하여서 이제 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토지, 뭐 대기, 수질 뭐 이런 관련 학과는 거의 다 관련 학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미생물, 뭐 약학, 뭐 심지어는 의학도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의학이요? 네네네. 의대 말 그대로. 석사, 예전엔 석사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무관님도 석사? 그렇죠. 석사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저도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온 케이스죠. 약간 좀 억울하시겠어요. 난 석사 나왔는데. 근데 억울하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연구사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 직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대학원 2년을 호봉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고 숙련한 기술들을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현장 업무에 적용할 때 이게 이제 수월하게 더 누구보다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더 네. 내가 좀 더 일을 잘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석사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임용된 다음에 그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대학원을 야간을 다니면서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힘든 과정을 이제 후에 치르는 거죠. 필수 자격증이 따로 그 시험 볼 때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환경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필수 자격증 중에는 이제 기사, 산업기사라고 알고 있는데 기술사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산점 혜택이 있는데 시험 응시 시 기술사 기사는 5점의 가산점이 붙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3점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꼭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점만 인정이 되는. 그렇죠. 사실 연구사 이러면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어서겠지만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 인터뷰 잡힌 이후에 또 찾아보니까 정보는 어디서 좀 찾으셨어요? 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이쪽 연구 직렬 쪽에 합격하신 분을 보고 이제 꾸준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공무원 시험 학번에 이제 합격 수기 아니면 이쪽 방면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게 이제 정보가 국한돼 있죠. 준비를 좀 많이 하나요? 관련 학과에서 이 연구사 공직에 있는 연구사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환경 그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준비하는 게 연구사일 거예요. 연구사를 준비하다가 이게 난해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좀 그 깊이 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환경직으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 중에 환경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도 이게 연구 직렬이 좀 더 이제 들어올 때부터 대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준비하는 게 연구사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심화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흔히 뭐 행정직이나 뭐 복지직 공부할 때
9급하고 7급하고 문제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깊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런 시험을 몇 번 치러보고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9급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환경사 자체가 조금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뭐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센 편인가요? 이제 일반 환경직이나 일반 행정직은 매년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결혼이 발생하지 않거나 앞으로의 뭐 이제 충원 계획이 없으면은 한 4년, 5년 동안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4년에서 5년 동안 안 뽑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지자체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지금 있나요? 그 환경연구사. 지금 저희 환경연구사가 총 6명 있고요. 저희 지자체 6명?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막내인데 제가 20년 만에 처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시험을 볼 때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 직렬이 또 있거든요. 어때요? 연구사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시군 단위의 연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상 뭐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뭐 이제 결혼이 이제 생길 때 뽑기도 하지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매년 뽑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저희 일반 행정 직렬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구주무관님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험 과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시험 과목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연구사 시험을 응시하려면요, 환경공학, 환경화학,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수질오염 개론이나 환경위생학, 대기오염 개론,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총 3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수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라는 게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환경, 그리고 토양, 소음, 진동, 이렇게 이제 5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에만 그렇게 5분야에 대한 모든 거를 섭렵을 해야 되고요. 환경화학은 이 5개에 대한 이제 화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고, 거기에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전기화학, 그리고 연력학, 그리고 무기화학까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정확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시험을 총 3차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이 매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원 때 한번 시험을 치렀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한 번을 치르고, 그다음 서울시를 한 번 치르고, 그다음 시험 이제 여기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고배를 마셨던 부분이 환경화학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연력학이나 이런 부분을 뭐 이제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은 저희 학과에서는 안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한 권에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가 이제 갑자기 나올 경우에 이제 많이 당황하고 이제 떨어졌다는 느낌을 바로 받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에 당락이 사실 결정되는 그런 시험인데, 그럼 그런 수험 기간 동안 사실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공부는 얼마큼 하셨어요? 저는 총 1년 한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 사이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관련된 이제 정보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범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학원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한 2차례 듣고 대부분 다 환불을 받아서 이건 아니다. 네, 제일 처음 달려간 곳이 그 종로의 이제 서점가, 환경 관련된 책들을 싹 모든 거를 샀어요. 약간 아이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수집하시는 그렇죠.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환경화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일 고민을 해서 환경화학에 대한 이제 출제 범위를 예상하고, 환경화학 관련된 책이 총 한 30권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사셨어요? 그걸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단권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왜냐면 이제 모든 출제나 모든 시험 문제는 그 이론에 한해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들에서 말하는 부분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사오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책만? 그래서 학원은 포기하고 내가 이 책을 진짜 씹어 먹던지 내가 해가지고 단권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두 번째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뭐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반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 싶어서 모든 걸 담거나하고 제가 한 10회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한 문제당 1분 안에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고민하면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아,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세 과목이잖아요. 네네. 총 문제는 몇 문제예요? 60문제가. 아 60문제? 네네네. 그럼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네요? 100점 만점이죠. 대신에 한 문제가 1.67점이 되는 거죠. 아 조금 다르네요. 이게. 다르죠. 체계가 일반인. 다르죠. 약간 완벽주의자신 것 같은데. 아니 완벽주의자보다 네. 제가 그 두 번째 서울시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1.67점 짜리로? 그렇죠. 그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떤 문제에서 헤매고 틀렸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보완을 하려고 그래서 단권화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뭐 일반 직렬은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그 특수 직렬이나 전문 직렬 같은 경우에는 학원보다 또 일반 교재를 본인이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조금 그렇게 와닿긴 하는데 약간 특별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그 시험 칠 때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는데 푼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험 당일날도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까지는 산책을 하고 6시부터 그 수험장에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가면은 아직 다 잠겨 있어요. 아니 그죠 5시인데 그렇죠. 6시인데. 그러면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사정을 해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가 단권화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리한 그 내용들 중에 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연구사를 임용을 희망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했던 얘기는 조금 이제 겁을 준 부분도 있지만은 결코 과장된 부분은 아니고요. 수험생활을 가장 빨리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하려면은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격 수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뭐 이제 그 기출 문제도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 기본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이제 과장을 더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구사라는 업무가 그리고 또 이제 소수 직렬이고 들어왔을 때 뭔가 이제 어떤 일을 할지 되게 고민이 들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본인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건강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된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수험생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도전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연구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뭐예요? 우리 1편인데요. 감사합니다.